중국, 한국, 그리고 만주가 동북아시아의 세 개의 커다란 축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국사 시간에 만주가 매우 중요하다고 배우신 분 혹시 있습니까? 우리 역사책에는 만주가 거의 빠져 있습니다. 역사를 좋아하시는 여러분은 이 만주 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우리 민족의 중유대였으나 그 중요성이 반에반에 반토막이 나버린 만주가 품고 있는 역사적 진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시아 역사의 핵심 축인 만주가 빠짐으로써 우리 세대 역사관에 엄청난 오류를 만들었고, 대한민국 학생들은 가짜 역사를 배우게 되었으며 우리 민족의 역사적 자긍심은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만주의 중요성은 빠진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진 나쁜 자들이 억지로 빼버린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대륙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반도입니까? 아니면 일본 같은 섬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그냥 섬입니다. 6.25 이후 북쪽이 막힌 후 우리는 섬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한국은 대륙의 나라였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고 한중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만주 땅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역사는 진실이라는 게 없습니다. 승자가 기록하고 또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저술하기 때문입니다. 유물이 발견되고 서적이 발견되면 역사는 한순간에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넓게 봐야 합니다.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예전부터 우리의 역사는 서양 역사학자들에 의해 무시되어 왔고 중국과 일본에 의해 다 싹둑싹둑 잘려나가 버렸습니다. 미국의 고고학자 할람 모비우스는 인도를 기준으로 동서양의 구석기 문화를 나누는 모비우스 라인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유럽과 아프리카 등의 서쪽은 정교한 주먹도끼 문화권인 반면 동아시아는 투박한 집게 문화권에 머물렀다고 보았습니다. 동양인은 지적 능력이 떨어져 석기 기술이 정체되었다는 서구 중심적이고 인종차별적인 학설이었습니다. 이 이론은 수십 년간 세계 고고학계의 절대적인 정설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1978년 대한민국의 경기도 연천군 정곡리 한탄강변에서 양면이 정교하게 깎인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동아시아에는 절대 주먹도끼가 없다던 모비우스의 학설을 단 한 방에 뒤집은 대사건이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동아시아 인류가 미개했다는 이론은 완전히 폐기되었고 전 세계 고고학 교과서가 통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역사에서 진시황의 분석행일처럼 지배 세력에 의해 대대적으로 책을 거두어들이고 금지했던 수서령을 통해 고려시대 이전의 고대 역사서나 사상서들을 대대적으로 불태워 없앴습니다. 수서령은 주로 조선 초중기인 세조와 예종 그리고 성종 세대에 걸쳐 집중적으로 내려졌습니다. 책을 몰래 숨기는 자는 익자처참, 즉 숨긴 자는 차명에 처하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수거 대상 목록을 보면 주로 고조선과 관련된 비밀스러운 역사책들과 도교 및 음양도참 계열의 서적들이었습니다. 단군조선 이전의 상고사나 한반도의 독자적인 고대 사상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수서령으로 인해 왕실 비밀 창고로 들어간 이후 임진왜란 등을 거치며 대부분 영구히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조선은 명나라를 대국으로 섬기며 유교 성리학을 국가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중국보다 앞서거나 동등한 대제국이었다는 한반도의 독자적인 고대 문명 기록이 민간에 돌아다니는 것은 외교적으로 명나라의 눈치가 보이는 일이었고 유교적 세계관에도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 역같은 상황이죠. 둘째는 왕권 강화와 사상 통제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세조는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했기 때문에 정통성이 취약했습니다. 민간에서 고대 예언서나 독자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민심이 동요하거나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가가 허용한 유교 서적 외의 모든 사상을 통제하려 한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단종부터 수서령까지 정말 밉상이네요. 우리 상고사를 기록한 역사서는 중국의 침략과 일본의 침략에 의해 다 불태워지거나 중국과 일본으로 밀반입되어 조선 이전의 수천 년 역사가 동강나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전쟁통에 훔쳐가서 현재 감춰놓고 반환하지 않는 자료들만 다시 가져와서 연구해도 상고사에 대한 역사 내용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작은 반도 국가라고 불러왔습니다. 혹은 토끼 모양의 유약한 영토를 가진 나라라고 교육해왔고 또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지 80년이 넘어가면서 북쪽으로는 적대국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리고 삼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사실상 대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섬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우리의 시야를 한반도라는 작은 틀 안에 가두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냉혹히 말하면 현재 한국은 섬나라가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는 땅에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남한의 영토 크기는 100위권 안팎에 해당합니다. 결코 세계에서 작은 축에 속하지 않습니다. 중간은 갑니다.
남북한을 합치면 오히려 순위는 85위까지 상승합니다. 유럽과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우리 남한의 면적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는 유럽의 강소국이자 해양제국이었던 포르투갈이나 동유럽의 중심인 헝가리보다 큽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우리 남한 영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인구는 어떻습니까? 현재 대한민국 인구는 5천만 명이 넘으며 이는 전 세계 인구 순위 30위권에 해당합니다. 유럽의 강대국인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의 인구가 6천만 명 선임을 감안할 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북한과 합쳐져 본래의 한반도 영토를 회복한다면 그 면적은 영국이나 이탈리아 혹은 과거 서독 시절의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커집니다. 남북분단과 지정학적 고착화로 인해 우리 민족의 기상과 역사의 본거지였던 만주와 간도 그리고 연해주에 대한 연구가 단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구려와 발해 그리고 부여는 물론입니다. 역사서의 소실로 인해 베일에 쌓인 상고사까지 우리는 유물 발굴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역사의 절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저는 그 잃어버린 대륙의 기억을 깨우고자 합니다. 우리는 반도에 갇힌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중원과 만주 그리고 한반도라는 거대한 삼각형 구도 속에서 대륙을 호령하고 중원을 압도했던 거대한 역사의 진짜 장본인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한민족과 만주의 이야기입니다. 만주에는 거대한 초원이 펼쳐져 있고 과거부터 다양한 야생동물이 아주 많이 서식하던 곳입니다. 일단 대제국이 존재하려면 식량에 대한 자급자족이 가능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만주라 부르는 중국 동북 삼성과 내몽골 자치구 동부 지역의 자연환경을 초원과 야생동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주의 초원은 대흥 알령산맥 넘어 펼쳐진 대초원입니다. 만주라고 하면 흔히 백두산 인근의 울창한 원시림만 떠올리기 쉽지만 서쪽과 중앙부에는 엄청난 규모의 초원이 있습니다. 세계 3대 초원 중 하나로 꼽히는 훌룬베이르 초원이 바로 만주 서부와 내몽골 동부에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지평선과 풍부한 목초지 덕분에 과거부터 유목민족들의 요람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몽고의 초원 실제 사진들입니다. 이 얼마나 광활하고 푸르고 생산성이 넘치는 땅입니까? 어디에 빈곤함이 있어 보입니까? 여기가 사람 살기 부족한 곳입니까? 아니면 가축을 기르고 수렵을 하여 대제국을 열기 딱 좋은 땅입니까? 이렇게 몽고의 사진을 보거나 직접 몽골에 가보지 않으면 잘못 판단하기 쉬운 게 만주가 북한보다 훨씬 위도가 높은 추운 지방에 위치하니깐 곡물 재배가 불가능하고 이렇게 수렵이나 목축 정도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 못한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만주에는 중앙을 흐르는 숙하강과 요하유역에도 광활한 송여평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 3대 흑토지대입니다. 여러분 세계 3대 흑토지대에 대해 배웠지요? 지금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그 대표적인 흑토이고요. 만주의 이 평야도 엄청난 흑토지대입니다. 겨울이 긴 탓에 생장기간이 짧고 추위에 강한 곡물이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상고시대와 고조선 그리고 고구려 때는 조와 기장이 생장기간이 매우 짧고 가뭄에 강해 만주 흑토지대에서 엄청난 양이 생산되었습니다. 고구려 벽화나 고조선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곡물 유물도 대부분 조와 기장입니다. 한참 후 시기인 요나라, 금나라 그리고 청나라 시기에는 수수가 척박한 토양에서도 키가 크게 자라며 알갱이가 많이 맺혀 수수가 바로 만주 지역의 핵심 주식이었습니다. 추위를 이기기 위해 곡물을 발효시켜 만드는 만주 고유의 독한 고량주의 원료가 바로 이 수수입니다. 또한 만주는 인류 역사상 대두라고 불리는 콩의 최초 원산지이자 고대부터 현대까지 세계적인 콩의 생산지입니다. 상고시대 선조들에게 콩은 기적의 작물과 같았습니다. 상고시대 만주는 기후가 추워서 쌀농사가 불가능했습니다. 조와 기장만으로는 겨울을 버틸 영양소가 턱없이 부족했는데 이 치명적인 약점을 완벽하게 메워준 것이 바로 콩이었습니다. 콩은 동토를 이겨낸 무서운 생명력을 자랑했습니다. 콩은 추위에 강하고 생장기간이 짧아 만주의 혹독한 냉대 기후에서도 아주 잘 자랐습니다. 만주는 바로 이런 땅이기에 수많은 제국들이 이곳에서 발흥하여 중국 중원을 뒤흔들 수 있었던 겁니다. 만주라는 대륙은 자립이 가능한 완벽한 생태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농경과 목축, 수렵, 유목이 가능한 엄청난 땅, 즉 농경민의 정착 능력과 유목민의 기동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최고의 거점이었던 것입니다. 한 나라를 넘어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 경영할 수 있는 경제적, 지리적 인프라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만주라는 대륙에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배우는 동북아의 역사는 대단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중국이라는 단일 거인 앞에 한반도의 작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며 연명했다는 사관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식의 사관은 일제가 심어놓은 반도 사관의 잔재입니다. 동시에 현재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공정의 주장일 뿐입니다. 진짜 동북아 역사의 본질은 삼각구도입니다. 중국의 중원 세력과 만주의 대륙 세력, 그리고 한반도의 해양 및 반도 세력이 삼각형을 이루고
팽팽한 세력 균형을 이루며 서로 대립하고 융합했던 것이 진짜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삼각형의 중심이자 동국아 패권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바로 만주였습니다. 중국의 중원은 본래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한족의 본거지인 황하유역의 중원은 방어하기가 극도로 취약한 평원지대였습니다. 마치 유럽 대륙이 평원지대여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투하기가 용이했던 것과 같습니다. 역대 중국 역사의 대전환, 즉 왕조의 교체와 멸망은 대부분 중원 내부가 아니라 외래 세력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만주와 몽골 등 북방 대륙 세력의 침입에 의해 좌우되었던 것입니다. 만주를 지배하는 자가 동국아의 패권을 쥐었습니다. 중원을 지배하던 한족 왕조들은 만주에서 일어난 세력의 칼날 앞에 언제나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이 구도에서 우리 한민족은 결코 방관자나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삼각구도의 당당한 한 축이자 만주 대륙의 주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상고사는 지워지고 소실되어 많은 부분이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들과 고고학적 발견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우리 민족의 시작과 번영의 무대는 한반도가 아니라 저 광활한 만주 대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하 문명으로 대표되는 홍산 문화는 중원의 황하 문명보다 시기적으로 앞섭니다. 그 유물과 무덤 양식은 중원이 아닌 한반도와 만주 고유의 문화와 직결됩니다. 정말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이번 편에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중국 중심의 사관과 일제의 식민사관에 갇혀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공부하고 와서 중국과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한국인 역사학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우리는 만주 지역을 소유한 중국의 논리와 분단이 만든 지정학적 한계 속에서 변방의 오랑캐 혹은 약소국의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은 운 좋게 청나라의 유산을 물려받아 거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정통성으로 볼 때 만주 대륙의 진짜 주인은 우리였습니다. 만주 지역에 자리한 고조선, 고구려, 부여, 발해는 중국의 중원과 대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세력을 가진 왕조였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 금원청과 융합된 우리의 민족사에 대한 얘기는 다음 기회를 기약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을 동방의 작은 나라라고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초록색 평야가 그려진 이 사진입니다. 이 초록색이 바로 제국을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이었으며 상고사 이후부터 발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초록색 가득한 그 땅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이라는 사악한 파트너들이 아가리를 쩍 벌린 이 역사계에 우리 대한민국만 왜 착한 척하고 있는 건가요? 없는 가짜 역사를 들이밀고 독도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어이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왜 양팔을 뒷짐을 지고 있는 건가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선사했습니까? 댓글로 여러분들의 피 끓는 생각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